네, 도봉구갑 국회의원 김재석입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문 예.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손보험 청구 전산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가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어떻게 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협조받기가 만만치는 않은데요. 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제가 이제 처음에 중요한 질문이라고 감히 단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도 다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아마 이것 때문에 못 받은 돈도 꽤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슷한 문제점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라는 권고가 2009년에 있었으니까 한 14년, 15년 이렇게 벌써 한참 됐습니다. 그 2022년에 우리 인수위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에서 국민이 바라는 제도 개선 과제가 1위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은 다들 공감을 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국회 때도 통과가 됐고요. 관련 보험업법이 통과가 돼서 다행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시행이 이번 달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뭐 녹록치 않다는 이야기가 제가 공감이 매우 되는데요. 이 대상이 지금은 요양기관 중에서도 이제 병원급 이상, 그러니까 한정된 범위 내인데도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다음 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청구 전산화의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도표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보험사에서는 이걸 해보려고 어떻게든 아등바등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등바등 하고 있는 것 같고, 환자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의료기관의 협조가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만큼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지 뭐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도 전 파악하고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도표를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도표를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녹록치 않다라는 게 여실히 좀 느껴지는 것이요. 자체 EMR을 쓰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52%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상용 EMR 사용 병원, 그러니까 일반 민간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2.8%, 그러니까 3%가 채 되지 않는 아주 저조한 참여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 25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이 되는데, 국민들의 염원이 이 정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혜택을 좀 누리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냉정한 인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자체 EMR을 쓰는 병원은 이미 뭐 대학병원을 포함한 상급 종합병원들이 대다수고 정부 지원을 받는 병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전에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자체 EMR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용 EMR을 쓰는 병원들이 사실은 문제인데 3%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거의 진척사항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국정과제로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문제가 법까지 통과되고 국민들도 원하고 계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금융위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라고 하는 저조한 숫자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숫자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제 보험개발원에서 낸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보건소를 포함해서 데이터를 냈는데, 보건소는 이제 지자체 속에 있으니까 국가기관이니까 이걸 우리가 카운팅하는 건 약간 제가 봤을 때 좀 민망한 것 같고요. 또 참여를 가정하면 전체 기관이 참여를 가정하면 몇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부풀리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좀 민망한 내용입니다. 현실 인식이 제대로 돼야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저 퍼센테이지로 보는 것이 우리가 냉정한 현실 인식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는 차치하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는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들 중에서도 제가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EMR을 여전히 설치하지 않는 병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금융위가 조금 더 신경 써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간 조금만 더 1분 더 쓰겠습니다.
더 걱정이 되는 거는 내년 15일부터는 이제 약국과 의원을 포함한 훨씬 더 많은 기관, 9만 개가 넘는 대다수의 요양기관들이 또 다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10%밖에 안 되는 지금 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에도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데 약국이나 의원이 포함되면 이거 기대하기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너무 더딥니다. 여기 조금 냉정한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법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 이제 의료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녹록지 않은 것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이 끝나면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찾다 보니까 좀 맹점 하나가 있어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실손보험 청구 전산 시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병원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전산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런 거는 우리가 법의 맹점이고 제도의 맹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EMR 쓰는 업체 병원들이 이제 참여율이 낮은데 이제 최근에 EMR 업체 중에서 상당히 큰 규모 포함해서 와는 이 비용 문제를 보험사들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EMR 업체가 그동안 EMR 업체도 반대를 했다가 참여를 안 하다가 그 대형사를 포함해 가지고는 그 동의를 했고요. 그러면 EMR 업체가 전산을 다 운영을 하는 거고 병원은 사실 그 경우에는 거의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비용이든 투입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관리하는 병원을 다 참여를 시키게 되면 그러면 보건소를 제외하더라도 저희들 계산으로 한 67% 정도 청구 건수 기준으로는 그리고 병원 기준으로 한 34% 정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상당히 개선될 지금 현재 여건은 좀 마련해 가고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10월 25일 날 시행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상태로 시행될 수밖에 없을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플랫폼 업체들이나 이런 데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참여하는 업체와를 사람들이 병원을 검색할 때 표시가 되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이게 굉장히 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발에 의한 투표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영향을 보면 시행되고 나면 병원들이 또 들어와야 될 요인들이 더 생길 거다. 그래서 저희도 연말까지는 상당히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은 참여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행되는 부분은 이 부분들이 좀 원활히 돌아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더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만은 EMR 업체 비용을 보험사에서 부담을 합니까? 예, 일부 부담을 하는 거로 지금 협의를 비용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게 예. 보험사들도 이 시행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그 이익의 범위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